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욱의 파워 인터뷰입니다. 최욱의 파워 인터뷰에서는 특집으로 충북을 빛낸 사람들을 만나보는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오늘은 그 두 번째 순서로 김경욱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님을 모시고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요즘 굉장히 바쁜 시간을 보내고 계실 텐데요. 네네. 먼저 우리 충북 도민과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충북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인천국제공항공사 김경욱 사장입니다. 충주 출신이고요. 현재는 일을 위해서 인천에 머물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많은 고향 분들을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또 이런 기회를 마련해 주신 충북 방송에 감사드립니다. 네. 지난해 2월 인천국제공항공사 9대 사장으로 이제 취임을 하셨죠. 네. 우리 충북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네, 그만큼 우리 도민들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요즘 굉장히 바쁜 나날을 보내고 계실 텐데 요즘 일과는 어떠신가요? 요즘 이제 코로나 상황에서 제가 취임을 했습니다만은 네네. 당시는 이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고요. 그렇죠. 또 큰 적자도 나고 또 손님들보다 직원들이 10배는 많은 상황이 계속됐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상당히 많이 회복이 돼서 공항이 점차 정상화되어 가고 있고요. 또 이런 정상화 과정에서 또 아무 무리가 없도록 저희가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저희 임직원들 함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그만큼 우리 사장님의 탁월한 경영 능력이 빛을 발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이번에는 우리 사장님의 학창 시절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네. 우리 충주 출신이시죠? 네네. 충주 목행동에서 이제 중학교까지 다니신 걸로 알고 있는데, 고향 충주 어떤 곳으로 생각이 드시나요? 이제 누구나 마찬가지겠지만은 이제 고향하면은 아주 특별한 감정을 가지게 됩니다. 근데 제가 이제 고향 충주에 대해서 가지는 감정은 이제 첫 번째는 그리움, 두 번째는 미안함 이렇게 네. 이제 정리를 할 수 있겠는데요. 언제나 어릴 때 이렇게 태어나서 자라고 했던 그런 충주에 대한 추억이 매일매일 아주 새롭습니다. 그래서 아주 촘촘히 그런 기억들이 저한테 박혀 있기 때문에 언제나 그리운 곳, 또 언젠가는 돌아가야 될 곳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고향 충주에 대해서 생각을 하다 보면은 굉장히 발전이 안 되고 정체가 되고 있는 모습. 그래서 이제 저같이 많은 충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충주에서 자리를 잡고 일하고 이런 상황이 안 되고 외지에 가서 생활해야 되는 상황,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책임감이라 그럴까요? 그래서 좀 고향 발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다, 이런 미안함, 또 부담감, 책임감 이런 부분을 같이 가지고 있죠. 네, 알겠습니다. 그 사장님의 학창 시절의 김경욱, 그리고 어떤 학생이었는지 또 어떤 아들이었는지 궁금합니다. 말 잘 듣는 착한 아들, 또 조용한 학생. 사실은 이렇게 별로 튀는 학생이 아니었어요. 이렇게 좀 숨어 있는 듯한 학생이었고, 또 아주 어린 시절에는 제가 몸이 굉장히 약했었어요. 좀 약골 비슷하게 돼서 아마 어릴 적 친구들은 저를 이렇게 보면 지금은 좀 풍채가 있어 보이는데 아주 빼짝 마르고 좀 힘없고 이런 아이로 아마 기억을 할 겁니다. 이제 학창 시절에 그렇게 좀 조용히 지냈는데 나중에 이렇게 성인이 되고 하면서 또 지금의 제가 형성이 됐겠죠. 네. 그 중학교 시절 이제 서울로 이사를 하게 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이사를 왔나요? 이사가 아니라 이제 유학을 처음에는 왔는데요. 충암고를 졸업하셨죠? 그렇죠. 네네네. 중학교를 이제 다니고 있었는데 저는 당시 어렸으니까 제가 결정권이 있지는 않았을 그렇죠. 거고, 저희 아버님이 어느 날 저하고 어머니를 짐을 싸서 서울로 올려보낸 거예요. 그래서 너는 서울에 가서 공부를 해라. 이제 당시 이제 충주 분위기가 이제 여러 어르신들이 중학교까지는 충주에서 다닐 수 있지만 고등학교는 대전이나 청주, 서울로 많이 보내는 분위기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가 돼서 이제 일찍 중학교 때 전학을 서울로 가게 됐는데, 나중에 보니까는 그 충주 중학교, 충주에 있는 여기가 제가 대학 가는 시점에서는 굉장히 좋아졌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서울로 안 갔어도 됐을 텐데 아버지가 저를 괜히 보냈다 이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결국 이제 그 유학길에 오르셨던 건데 어쨌든 이제 충암고를 거쳐서 그 명문 서울대학교 경제학부에 이제 입학하셨습니다. 네네.
그리고 그 공직의 길을 걷게 되셨는데 공직자의 길을 결심한 데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이제 당시 제가 고등학교 다니고 할 때 네. 저희 집이 굉장히 어려웠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사업을 하시다 실패를 하시고 좀 뭐라 그럴까요? 이 저소득층이 사는 동네 이런 데서도 좀 살았었고 그래서 이제 그런 아주 어릴 때 10대 때인데 그런 관념이 들었던 것 같아요. 네. 왜 이제 어떤 사람은 부자고 어떤 사람은 가난할까? 다 같이 잘 살 수는 없을까? 그래서 그런 거를 하려면은 경제 분야 공무원이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이제 당시 이제 입학 시험을 치고 면접을 하는데 저희 면접관이 그 조순 교수님, 네. 부총리도 예, 하시고 예. 하는 총재도 서울시장 하시고 하셨던, 서울시장도 예, 하시고 이분이 이제 군은 왜 그 경제과에 지방을 하게 됐나 이렇게 물으시는데 제가 그 경제 분야의 공무원이 한번 돼보고 싶습니다. 이랬더니 그 행정고시 재경 시험 볼 사람이구만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저는 그때까지 그런 게 있는지도 몰랐고 이제 행정고시 재경직 시험을 봐야 경제부처 공무원이 되는구나. 이제 그때 처음 들었는데 어쨌든 그 말씀대로 제가 그 시험을 통과하게 되고 한 30년 동안 경제부처에서 공무원 생활을 하게 됐었습니다. 네. 자, 어쨌든 뭐 서울대학을 졸업을 하시고 행정고시를 합격을 하셨죠. 네. 졸업을 하시고 행정고시를 하신 거죠? 6학년 때 됐다고 할까요? 대학원 2학년 때. 대학원 2학년 때. 그렇군요. 그리고 바로 이제 국토교통부에 그 취업을 하시고 30년 가까운 세월에서 이제 이쪽에서 전문가로 이제 근무를 하셨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많은 일을 30년 동안 했으니까 이제 담당을 했었는데요. 그 처음에는 건설 관련 일을 주로 했었어요. 예. 이제 건설 파트에 들어가서 이제 처음에 맡았던 일이 건자재 파동 나고 할 때 뭐 그런 거 수급 안정시키기 위해서 쫓아다니고 뭐 시멘트 공장도 다니고 골재 채취 현장 다니고 뭐 이러던 기억이 있고요. 이제 건설업계에 대해서는 이 굉장히 유망하고 발전을 많이 할 수 있는 분야인데 뭐 정부 제도나 이런 게 좀 미비해서 아직까지도 좀 낙후된 산업으로 인식되고 있는 게 좀 안타까운 면이 있고요. 두 번째는 국토 균형 발전 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시에 국토종합개발계획, 뭐 수도권 정비계획 이런 걸 담당을 했었고 또 이제 예전에는 경제특구라고 불렀는데 경제자유구역이라는 제도를 위반하는 데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했었고 이제 공직 마지막 부분에는 주로 교통 관련 일을 했는데 제가 이제 철도국장 하면서 우리 이제 수서고속철도죠. SRT 면허도 제 정결로 발급이 돼 있습니다. 기록을 보면 이제 그런 일 했었고 또 택시하고 타다 뭐 카카오 여기하고 분쟁이 일어났을 때 그런 거 조정하는 일들 이런 일들을 이제 담당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30년 국토교통부 생활하면서 굉장히 보람되게 그렇게 일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굵직굵직한 일을 도맡아서 해오셨네요. 예. 그 업무를 하면서도 고향 충주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갖고 계셨다는데 어떤 일화가 있을까요? 제가 이제 국토교통부 뭐 사무관부터 시작해서 차관을 했었으니까 쭉 이제 근무를 하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 방문을 해주셨어요. 네네네. 이제 뭐 도지사님부터 해서 이제 시장님들 뭐 여러분들이 이제 중앙부처의 재원 확보를 위해서 뭐 기획재정부도 들르지만 저 국토교통부도 뭐 철도 도로 이런 부분 전부 담당하기 때문에 많이 굉장히 방문을 중요하죠. 해주시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계속 관심을 갖게 됐죠. 그래서 이제 그 충청북도 자체가 어떻게 하면 좀 발전할 수 있을까? 이제 편하게는 못해도 많이 이렇게 백업도 해드리고 뭐 이제 그런 이제 애정을 가지고 있었던 게 이제 틀림없고요. 그 지난해 인천국제공항 공사 사장으로 취임하셨는데 그때 이제 마침 코로나19 상황이 좀 심각하게 이제 벌어졌죠. 막중한 책임감을 느꼈고 또 굉장히 무겁게 느껴졌을 텐데 그 힘든 시기에 인천공항 사장을 맡으신 이후 또 인천공항이 오랜만에 활기를 찾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소감이 어떠신지요? 제가 처음에 부임했을 때는 이제 코로나가 한참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을 지경이었고
그 인천공항에 하루 방문 손님이 4천 명까지 떨어졌었어요. 근데 저희는 공항 근무자가 저희 공사하고 자회사만 해서 12,000명이고 네. 전체 한 8만 명 정도가 됩니다. 근데 이런 이제 종사자가 8만 명 되는 공간에 손님이 4천 명 정도 오는 이제 상황이었으니까 이제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었는데 당시 좀 선택의 기로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공항을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되느냐. 근데 주로 이제 유럽이나 미국 공항들 같은 경우에는 다운사이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인력을 최대한 감축을 하고 그다음에 그 투자 계획, 미래를 위한 투자 계획은 전부 축소를 하거나 폐지를 하고 근데 저희는 좀 반대 길을 유지를 했고요. 네. 그래서 일단 저희 공사하고 자회사의 인력은 한 80 내지 90% 수준을 계속 유지를 했고 그다음에 저희가 받게 된 수입 부분 그러니까 뭐 항공사의 착륙료라든지 이런 부분을 대폭 감면을 해주고 또 면세점 같은데 임대료를 또 대폭 감면을 해주고 그래서 결국은 저희 이제 공사는 큰 적자를 보게 됐지만은 어떤 공항이나 항공산업의 생태계를 유지하는 데는 이제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나타나는 게 지금 에어마겟돈이라고 해서 그 유럽이나 이런 공항에 가보면 지금 난리가 아닙니다, 사실은. 그 공항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고 뭐 짐을 맡기면 짐이 전부 사라진다든지 뭐 간단한 수속 절차에 막 5시간씩 줄을 선다든지 이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근데 저희는 지금 한 50% 가까이 회복됐지만 그런 일들이 전혀 없이 이제 순조롭게 회복이 되고 있어서 이제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큰 보람을 느끼고 있고 아, 맞는 선택을 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결과적으로 보니까 이제 인천공항이 그 세계공항 서비스 평가에서 1위를 달성했다라고 하들 얘기 들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서비스는 물론 그 문화공항으로 세계 최고를 자랑한다는 것을 반증하는 건데요. 뭐 사장님의 탁월한 경영 능력이 또 효과를 발휘한 거라고 볼 수도 있고 또 어떤 문화를 즐길 수 있다고 보세요? 이제 인천공항 하면은 이제 우리 국민들이 어디 가서든 자랑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사실은 굉장히 실제 자랑스러워하시고 외국 공항 다녀보신 분들이 아 우리 인천공항이 역시 최고다 이제 이런 평가를 내려주시고요. 이제 그런 부분은 뭐 저희 이제 초대 사장님부터 쭉 인천공항을 건설하고 맡아오신 분들의 이제 노력이 누적돼 있는 이제 결과라고 보고요. 근데 저희 인천공항은 그 서비스 수준이 세계 최고인 거는 뭐 국제적으로 공인이 돼 있습니다. 12년 연속 서비스 평가 1위도 했고 또 최근에는 고객 경험 인증제라는 그 호텔로 말하면 이렇게 삼성 호텔, 뭐 오성 호텔 뭐 이런 평가를 하는 게 있는데 저희가 전 세계 공항 중에 최초로 5성급 공항으로 또 인증도 받았고 그래서 이런 이제 자랑스러운 인천공항이 뭐 지금 이상의 그런 명예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제 임무라고 보고요. 저희 공항은 특히 이제 문화공항을 지향을 하고 있는데 인천공항에 오시면 365일 언제든지 아주 높은 수준의 공연을 보실 수 있고 또 공항 내 우리 그 국립박물관과 협업을 해서 진품 유물도 저희가 전시를 하고 있고요. 또 현대미술관과 협업을 해서 미술품도 감상을 할 수 있게 돼 있고 또 지금은 그 아주 현대적인 시설로 미술품 수장고 건설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이 쭉 합쳐지면은 저희 공항이 단지 교통의 허브만이 아니라 문화예술의 허브로 막 거듭날 거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문화공항이 변모를 하게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자, 우리 그 인천공항은 세계 최고의 서비스 평가 1위를 달성했습니다. 근데 우리 또 사장님의 또 고향인 청주공항이 좀 문제입니다. 굉장히 침체되어 있습니다. 뭐 해법을 여러 뭐 전문가들이 찾으려고 해도 사실 좀 힘든 게 사실인데 우리 사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청주공항이 활성화되려면 그 무엇이 필요한지 조언을 해준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 청주공항이 개항하게 된 배경을 보면은 사실은 인천공항 이전에 김포공항의 대체공항으로 건설이 된 공항입니다. 굉장히 위상이 높은 공항이었고 특히 이제 수도권과 인접해 있고 또 충청권 자체 인구가 많기 때문에 아주 중추공항, 중심공항이 될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곳인데 사실은 이제 그 정도
그 발전을 하지 못한 상황이고요. 네네.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은 일단 좀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그 청주공항 정도의 주변 인구를 보시면 청주권, 대전권, 천안 뭐 이렇게 합치면 근 300만이 넘는 인구에다가 경기 남부권에도 한 100만 이상의 인구가 그렇죠. 청주공항 접근권이 됩니다. 이 정도 네. 되면은 지금 뭐 대구, 경북, 뭐 통합신공항 네. 뭐 이런 부분을 건설하고 있습니다만 거기 못지않게 인구가 더 많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청주공항을 저 허브공항의 하나로 육성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이제 정책 방향을 설정을 해야 되고 네. 두 번째는 역시 그 지방자치단체와 항공사의 역할이 중요한데요. 그런 공항이 허브공항으로 발전을 하려면 중심 항공사가 있어야 됩니다. 네네. 그래서 그런 지역을 중심 베이스로 하는 항공사가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되고 그런 부분에 이제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이 같이 들어가야 되겠죠. 결과적으로 이제 지역 항공사를 지자체와 도움해서 좀 발전을 활성화를 시켜 나간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네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굉장히 우리 또 지역의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한번 우리 전문가시니까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충청권 광역철도가 굉장히 도민들의 관심거리입니다. 물론 지금 현재 뭐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공약으로 발표를 하셨는데 우리 사장님께서는 이제 국토부 차관 출신이지 않습니까? 과연 우리 도심을 통과하는 충청권 광역철도가 가능하겠는가를 아직은 사실 미온적이거든요. 우리 전문가 입장으로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당연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네네. 그 철도를 비롯한 이런 기간 인프라 사업은 아주 장기간이 소요가 됩니다. 네. 말이 나올 때부터 보통 10년, 20년까지 가기도 하고요. 네. 근데 그런 과정에서 좀 꾸준히 의지를 가지고서 추진을 해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그 다른 지역들 보면은 강원 지역 같은 경우 보면은 춘천에서 속초에 들어가는 그 네. 고속철도가 곧 착공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런 부분도 처음에는 굉장히 그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취지로 계속 외면을 받던 사업인데 네. 끊임없이 도전하고 하다 보니까 또 이루어지는 거고요. 또 현재 그 원주나 강릉 같은 경우도 KTX가 다니고 있고요. 그래서 이 충청권 지역도 그 충청권 광역철도망이 언젠가는 구축이 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저는 대신 설득을 해야 되는데 네. 역시 재정 당국 또 교통 당국 이런 네. 부분을 끊임없이 찾아가서 설득하고 이제 그런 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역시 도민들 시민들 의지가 또 강해야 되고 이제 그런 부분을 계속 어필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요. 저는 뭐 충분히 가능하고 이루어질 거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게 뭐 우리 어쨌든 그 효과 면에서도 좀 우리 사장님이 보실 때 도심을 통과하는 철도가 좀 더 효과가 있다고 보시나요? 당연하죠. 그 저희 이제 충청권이 발전하는 방법은 요즘은 도시 자체 경쟁력보다는 도시권의 경쟁력을 따집니다. 그래서 시티 리전이라고 해서 그러면 청주시, 세종시, 뭐 대전시가 각각 경쟁력을 갖는 게 아니라 청주, 대전, 세종을 전부 묶어가지고 큰 도시권이 이제 다른 큰 도시권과 경쟁을 하는 시스템이 되거든요. 충청권을 하나로 모는 광역 그렇죠. 도시가 된다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통망이 대단히 중요한 게 그런 광역 교통망이 그 청주 시내에서부터 대전이나 세종의 핵심 시내까지 바로 수시로 이렇게 다닐 수 있도록 연결되는 게 대단히 중요하고요. 네. 근데 지금 이제 충북선 철도는 너무 외곽으로 빠져 있기 때문에 이제 도심 내부로 다시 철도를 불러들이는 게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우리 사장님의 좋은 조언대로 그런 좋은 결과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2024년 총선이 이제 한 2년 남짓 남았습니다. 네. 일부에서 뭐 충주 시민이라든지 우리 충북 도민들에서는 이제 또 사장님의 그 총선 출마 여부에도 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사장님은 또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뭐 아직까지 한 1년 6개월 정도가 남아 있기 때문에요. 뭐 지금 어떤 뭐 결정을 한다든지 말씀을 드릴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이제 현재는 제가 맡은 이제 인천공항 경영하는데 뭐 전념을 다하고 있는 상황이고 뭐 그때 일은 그때 가서 또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만약 우리 그 사장님께서
뭐 지역구를 출마하신다든지 정치인으로 만약에 이제 등원을 하신다면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서 가장 좀 심도 있게 하고 싶은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그 지역의 리더들 역할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사실 뭐 지금 현재 우리 사장님께서 아시겠지만 세대 교체가 좀 우리 충북 지역은 아직 좀 미흡한 게 사실이거든요. 그런 면도 있고요. 이제 뭐 반드시 나이나 이런 거로 따질 수는 없겠지만은 좀 지역거리에서 바깥에서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줄 사람이 필요한 거는 틀림없고요. 근데 그런 부분이 저 도세가 좀 약하고 하기 때문에 좀 똘똘 뭉쳐가지고 그 중앙에 대해서 할 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단지 이제 중앙 정부나 뭐 국회 정치권만이 아니라 그 경제계 같은 데도 적극적으로 저 기업 유치도 하고 이런 부분을 이제 발로 뛰어다닐 수 있는 사람들이 지역 리더가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생각이죠. 결과적으로 이제 우리가 중앙부처와 인맥이 좀 있고 또 전문가가 필요한 경제 전문가들을 요즘에 흔히 많이 또 도민들이나 시민들이 요구하는 또 이 전례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만큼 또 이제 사장님에 대한 또 그래서 기대를 좀 걸고 있는 게 또 그런 걸 반증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자, 앞으로 인천공항이 어떻게 변화할지 목표와 계획도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인천공항이 이제 개항 21주년이 지금 되고 있는데요. 그 지난 20년간 눈부시게 성장을 했는데 앞으로 20년 또 어떻게 갈지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저희 공항의 비전을 그 사람과 문화를 이어 미래로 나아갑니다. 이런 비전을 저희가 설정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사람을 중시하는 어떤 그 이제 우리 공항이 단순히 기능보다는 인권이나 기후 변화 대응 이런 데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생명을 중시하는 공항이 돼야 되겠고요. 두 번째는 아주 문화의 중심지가 되는 공항이 돼야 되겠고 그 미래 기술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저희는 앞으로 뭐 AI라든지 빅데이터, 로봇을 비롯해서 굉장히 좋은 기술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런 기술들을 제일 먼저 채택해서 앞서 나가는 공항이 되기를 또 지향하고 있고요. 이런 이제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앞으로 세계 1등 공항으로 계속 도약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갈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사장님 선배님으로서 우리 지역 청년들한테 조언을 해준다면 어떤 조언을 해드릴 게 있을까요? 저희 후배들한테 이제 해드리고 싶은 말은 굉장히 자신감을 가지면 좋겠어요. 지금 이제 저희 아들 세대들 또 저희 회사에 들어오는 신입사원 세대들 또 고향에 있는 젊은 세대들 보면 위축되는 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위축될 필요가 없고 이 저희 윗세대들은 모든 것을 많이 이루어 놓은 것처럼 보이는데 우리는 저게 불가능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저도 저희 신입 직원들한테 얘기할 때 저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지 나도 20대 때 10대 때는 막막했었다. 그 부분이 40대 50대 가면서 이제 시간이 해결해 주는 부분이 충분히 있는데 그래서 지금 젊은 친구들도 막막해 하지 말고 자신 있게 나서라 하는 부분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이제 고향을 떠나는 문제입니다. 저희 이제 충북 지역 또 충주 지역 특히 보면은 그 유출이 두 차례 걸쳐서 일어납니다. 그 좋은 인재들이 많이 있다가 대학을 갈 때 한번 촥 빠져나가고 그다음에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할 때 좀 한번 빠져나가고 그래서 저도 지금 고향을 떠나서 외지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우리 그 충주나 충북에 있는 젊은 친구들은 고향을 지키면서 좀 거기서 계속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되면 좋겠다. 그거는 이제 좋은 일자리가 있어야 가능한 부분인데 그거는 또 저희들 책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환경을 꼭 만들어 주고 싶습니다. 자신감을 가져라. 알겠습니다. 자, 끝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 그 도민들에게 당부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도민 여러분 오늘 이제 많은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이제 저희는 인천에 있습니다만 뭐 인천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 충북의 출향 인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출향 인사들이 이제 고향에 대한 그리움, 사랑 이런 부분을 아직도 계속 가지고 있다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저도 언젠가는 충북에 돌아가서 고향 발전을 위해서 힘쓰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무쪼록 우리 사장님, 우리 충북 출신의 자랑스러운 인물로서 애정 그리고 고향에 대한 사랑, 발전, 기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자리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최욱의 파워 인터뷰는 충북을 빛낸 자랑스러운 인물 인천국제공항공사 김경욱 사장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